그동안 주위에서 삼성전자 끝났다. 이제 HBM은 무조건 SK하이닉스다. 이런 말 정말 지겹게 들으셨죠? 10만 전자 기다리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셨을 텐데 이제 그 억울함 다 날려버리셔도 좋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판도를 쥐고 흔드는 AMD 리사수가 보란듯이 삼성으로 달려와 HBM4를 단독 선점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던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이닉스가 1등이라고 떠드는데 왜 미국 최고 기업의 수장은 굳이 삼성을 찾아와 기습 선언을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사실 리사수는 우리가 모르는 삼성의 진짜 무서운 발톱을 평택에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닉스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삼성만의 치명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전용기 한 대가 조용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뒤흔드는 AMD의 최고 경영자 리사수가 타고 있었죠. 언론에서는 그녀가 한국에 오면 당연히 기존 파트너였던 SK하이닉스부터 찾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들 HBM 1등은 하이닉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전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심장구인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당시 평택 캠퍼스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리사수가 평택에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식시장이 들썩였거든요. 겉으로는 단순한 시찰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리사수는 삼성전자의 최고위층과 아주 깊숙하고 은밀한 공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HBM4 물량을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몰아주겠다는 엄청난 제안이었죠.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HBM을 가장 잘 만든다고 소문난 곳은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기업도 하이닉스 물량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엔비디아를 맹렬하게 추격해야 하는 AMD가 왜 1등을 놔두고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리사수 같은 냉철한 사업가가 그저 정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렸을 리는 만무합니다. 수십조 원의 판돈이 걸린 전쟁터에서 말이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이닉스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절대 잃지 못하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왜 잘나가는 하이닉스를 두고 굳이 삼성을 택했을까요? 먼저 반도체의 아주 기초적인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HBM이라는 어려운 영어 단어를 들으면 머리부터 아프실 텐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BM은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반도체를 단독 주택처럼 넓게 쫙 깔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단독주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좁은 땅에 데이터를 꽉꽉 채워넣기 위해 반도체를 위로 높게 쌓아 올리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고대 여폭 메모리 HBM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HBM은 누가 아파트를 더 높고 튼튼하게 잘 쌓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8층으로 쌓고 12층으로 쌓으면서 기술력을 자랑했죠. 이 아파트 짓기 경쟁에서는 솔직히 SK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디램이라는 벽돌을 아주 정교하게 깎아서 위로 쌓아 올리는데 엄청난 재능을 보였거든요. 시장 점유율을 싹쓸이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층간 소음을 잡고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조금 고전하며 자존심을 구겼던 게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삼성이 뒤처졌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이 뉴스를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1등 삼성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며 한숨을 쉬셨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하이닉스의 완승처럼 보였습니다. 아파트를 더 높게, 더 빨리 짓는 기술만 놓고 보면 그들의 성과가 눈부셨으니까요. AMD 역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쌓아 올린 HBM 3세대의 성능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런데 HBM4부터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HBM4의 설계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벽돌 쌓기였다면 이제는 아파트의 맨 밑바닥 기초공사부터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거든요. HBM4의 가장 밑바닥에는 베이스 다이라는 아주 특별한 층이 들어갑니다. 이전까지는 이 베이스 다이가
그냥 아파트의 뼈대를 잡아주는 단순한 주춧돌 역할만 했습니다. 데이터를 위아래로 전달해주는 통로에 불과했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쓰던 기존 공법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세대인 HBM4부터는 이 주춧돌에 엄청난 지능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데이터가 오가는 길목을 스스로 통제하고 계산까지 하는 똑똑한 두뇌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로직 다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이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면서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만으로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창고 문지기한테 직접 계산기까지 들려줘서 뇌 역할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시장의 판을 띄운데 가장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아파트 맨 아래층에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통째로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똑똑한 두뇌를 만드는 기술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꾹꾹 눌러 담는 기술이지만 이 로직 다이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의 영역이거든요. 디램을 아무리 잘 깎고 잘 쌓는 하이닉스라도 이 똑똑한 두뇌를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낼 능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두뇌를 만들려면 메모리 회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만 신주과학단지에 위치한 세계 1등 위탁 생산 기업 TSMC가 그 해답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결국 자신들이 깎아낸 메모리를 들고 바다를 건너 대만으로 향해야만 했죠. 똑똑한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를 HBM4맨 밑바닥에 단단하게 붙이려면 TSMC의 고도화된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언론에서는 이걸 두고 세계의 반도체 동맹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메모리 1등과 파운드리 1등이 만났으니 이제 천하무적이라는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졌죠. 하지만 반도체 생산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칩을 다 만들어서 비행기나 배에 싣고 1000km가 훌쩍 넘는 바다를 건너는 일은 그야말로 물류의 지옥입니다. 온도와 습도에 극도로 예민한 반도체를 특수 포장하고 운송하고 대만에서 다시 까서 조립하는 데만 아까운 수주일의 시간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게다가 대만 강진 같은 자연재해라도 터지면 전체 생산 라인은 그대로 멈춰버리고 맙니다. 시간만 갉아먹는 게 아니에요. 두 회사가 칩을 합치다가 중간에 미세한 불량이라도 나면 이게 메모리 탓인지 조립 탓인지 누구 책임인지 싸우느라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이 끔찍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량집과 막대한 물류 비용만 좋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2조 6천억 원 규모의 시장에서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이 엄청난 원가 손실을 누군가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거죠. 눈치채셨습니까? 아무리 메모리 벽돌을 기가 막히게 잘 깎아도 결국 다른 나라 공장으로 비행기를 태워보내서 남의 손을 빌려야만 완성되는 반쪽짜리 공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AMD 본사에서는 매일같이 피말리는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꽉 쥐고 흔드는 엔비디아를 쫓아가려면 단 1분 1초가 아쉬운 전시 상황이거든요. 현재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를 넘어섭니다. 이 거대한 독점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려면 AMD는 무조건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완벽한 칩을 서둘러 시장에 내놓아야만 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칩 하나 가격이 무려 4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AMD 입장에서는 성능은 그들과 똑같이 맞추면서 원가는 최소 20% 이상 후려쳐야 승산이 있는 지독한 게임이죠. 그런데 하이닉스와 TSMC가 국경을 넘어 손을 잡고 만든 칩은 바다를 건너다니느라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양쪽 회사에 모두 막대한 마진을 떼어줘야 하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AMD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천재적인 CEO 리사 수는 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당장 줄이지 못하면 엔비디아를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당장 내년까지 승부를 보지 못하면 매목한 주식시장에서 영영 밀려날지도 모르는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4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AMD가 미친 듯이 원하는 생산 속도와 획기적인 가격을 맞추기에는 두 공장이 떨어져 있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시간은 없고 앞서가는 경쟁자는 너무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AMD가 선택할 수 있는 생존 카드는 전 세계 지도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딱 한 곳뿐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캠퍼스 안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과
비메모리를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공장이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축구장 400개를 합쳐놓은 이 거대한 제국 안에서는 하이닉스처럼 배를 타고 1000km를 날아갈 필요가 전혀 없죠. 반도체 라인 안에서 특수 차량으로 불과 몇 분만 이동하면 최고급 디램 메모리와 똑똑한 두뇌인 로직 다이가 곧바로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 짧은 동선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는지 현장에서 수십 년 구른 분들은 단번에 아실 겁니다. 천문학적인 물류 비용은 그 즉시 0원으로 줄어들고 수주일씩 낭비되던 칩 조립 기간은 며칠 단위로 기적처럼 쪼그라듭니다. 만약 칩을 합치다가 중간에 불량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하고 시차 따져가며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옆 건물 파운드리 부서 책임자한테 직통 전화를 걸어 바로잡으면 그만입니다. 골지 아픈 책임 소재를 따질 필요도 없이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한 지붕 아래서 모든 수율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거든요. 이게 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는 삼성의 진짜 숨겨진 무기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반도체 기업을 전부 통틀어 이 두 가지 극강의 공정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삼성전자 단 한 곳뿐입니다. 류사수가 그토록 애타게 원했던 건 단순한 메모리 부품 조각이 아니라 뼈를 깎는 시간과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여줄 이 압도적인 파운드리 일괄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2년 이재용 회장이 비밀리에 지시한 특명 조직이 있었습니다. 칩을 깎는 것만큼이나 조립이 생명이라는 걸 미리 내다본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입니다. 단순히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장이 옆에 붙어 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최고급 디램 메모리와 똑똑한 두뇌인 로직 다이를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선으로 완벽하게 이어붙여야만 합니다. 이 정밀한 조립 과정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수천만 원짜리 칩이 순식간에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슈퍼을로 군림하는 진짜 이유도 바로 이 조립 기술, 즉 첨단 패키징 라인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닉스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대만까지 날아간 이유도 그들이 조립의 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삼성이 수년 동안 이를 갈며 독자적인 첨단 패키징 기술을 기어이 완성해냈습니다. 아이큐브라는 이름의 이 무시무시한 기술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칩을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한 한 몸으로 묶어버립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좁은 차선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넓게 뻥 뚫어버린 거죠. 속도는 미친 듯이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뚝 떨어졌습니다. AMD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평택의 이 조립 공정을 직접 보고 혀를 내둘렀다는 소문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비싼 물류비를 내고 대만으로 굳이 칩을 띄워보내지 않아도 평택 캠퍼스 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 조립까지 완벽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겁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HBM4 메모리를 무한정 찍어냅니다. 그 맨 아래층에 들어갈 똑똑한 두뇌인 로직 다이를 바로 옆 파운드리 공장에서 깎아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첨단 패키징 라인으로 넘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단하게 조립해냅니다. AMD가 설계도만 던져주면 이 모든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단 한 군데의 회사에서 한 번에 싹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턴키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일괄 생산 체제라는 뜻이죠. 전 세계 반도체 60년 역사상 이런 압도적인 원스톱 쇼핑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삼성전자뿐입니다. 여러분, 원스톱 일괄 생산입니다. AMD의 리사수 CEO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유일한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독점 기업인 엔비디아의 목줄을 쥐려면 칩을 무조건 더 싸고 빠르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대만과 한국을 오가며 길바닥에 버려지는 수주일의 아까운 시간과 수천억 원의 낭비되는 물류 비용을 삼성의 이 턴키 서비스가 단번에 날려버린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대만 TSMC의 파운드리 기술이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이 두 회사는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하는 철저한 남남이잖아요. 결국 2025년부터 터질 HBM4 전쟁의 최종 승자는 일괄 생산이라는 독보적인 무기를 장착한 삼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리사수의 냉혹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두고 그동안 삼성이 욕을 먹었던 걸까요? 작년 겨울, 기흥과 평택의 반도체 연구소는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실 턴키라는 이 화려하고 멋진 말 뒤에는
연구원들의 엄청난 피눈물이 숨어 있었거든요. 아무리 공장을 다 합쳐놓고 조립을 잘한다고 해도 결국 불량품이 나오지 않게 수율을 꽉 잡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위로 12단, 16단씩 아파트처럼 빽빽하게 쌓아 올린 HBM은 열을 식히는 게 생명이거든요. 중간에 끼인 디램이 열을 받아서 휘어버리는 끔찍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죠. 경쟁사인 하이닉스는 액체 형태의 특수 물질을 사이사이에 채워 넣고 굳히는 방식으로 이 열을 기가 막히게 잡아냈습니다. 반면 삼성은 칩과 칩을 얇은 필름으로 누르면서 열로 압착해 붙이는 기존 방식을 고집하다가 수율이 뚝뚝 떨어지며 뼈아픈 실패를 맛봐야만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이 기술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연일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갑게 등을 돌리며 10만 전자의 꿈을 짓밟고 주식을 무섭게 내다 팔았죠. 하지만 삼성의 독한 엔지니어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R&D 부서에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열을 제어하는 신소재를 발굴하고 공정을 바닥부터 완전히 다시 뜯어 고쳤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라인에서 쪽잠을 자며 버텨낸 수많은 땀방울이 마침내 한계를 돌파해냈죠. 지독했던 불량률이 잡히면서 드디어 턴키 서비스의 파괴력이 100% 발휘될 수 있는 완벽한 밥상이 차려진 겁니다. 이 지독한 노력의 결과가 드디어 숫자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건물 꼭대기층에 자리 잡은 대형 펀드 매니저들의 모니터 화면이 최근 심상치 않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매몰차게 내던지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다시 흘러들어오는 정황이 포착되었거든요. 개미 투자자들은 10만 전자는커녕 7만 전자, 6만 전자까지 밀리는 주가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손절 버튼을 누르고 있죠. 그런데 정작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큰 손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먼저 내다보고 거액의 돈을 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엑셀 파일에는 이미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치밀한 계산이 다 끝났다는 뜻이죠. 최근 강남의 한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서 수십억대 자산가들을 모아놓고 비공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가 바로 AMD와 삼성전자의 일괄 생산 동맹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신문기사 한 줄에 흔들리며 공포에 떨 때 진짜 부자들은 대만으로 배를 타고 칩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이 엄청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에 조용히 베팅을 시작한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훌륭한 기업인 건 맞지만 물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파운드리 공장의 한계를 기술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1등 엔비디아의 멱살을 잡기 위해 피가 마르는 AMD를 비롯해 수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누구의 문을 두드릴지 스마트머니는 이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켜고 매일 확인하는 주식창과 뉴스 기사를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단기적인 악재 뉴스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태도입니다. 오늘 주가가 몇백 원 떨어졌다고 불안해하시거나 경쟁사가 수율을 더 높였다는 자극적인 기사에 속아 손절 버튼을 덜컥 누르시면 안 됩니다. 언론은 항상 결과가 다 나온 뒤에야 요란하게 뒷북을 칩니다. 여러분이 가슴속에 뼈저리게 새겨야 할 것은 HBM10-4라는 거대한 기술의 판도가 위탁 생산 공장을 한 지붕 아래 가진 기업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그 묵직한 진실 하나뿐입니다. 이 거대한 팩트만 단단히 쥐고 계시면 매일 출렁이는 자잘한 파도에 멀미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딱 두 단어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십시오. 바로 일괄 공급 그리고 턴키 수주라는 키워드입니다. AMD의 리사 수 CEO가 평택 캠퍼스를 다녀간 이후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치열하게 조율되고 있는 거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공식적인 문서에 도장을 찍고 세상에 화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소문보다 먼저 움직이고 폭발적인 기대감으로 날아가거든요. 이 단어가 가진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엄청난 기회가 왔을 때 남들보다 먼저 달콤한 과실을 온전히 쟁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읽으셔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눈을 뜨고 옹알이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과거 인터넷이 처음 세상을 연결했을 때 혹은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처럼 인류의 삶을 뿌리째 바꿀 거대한 산업혁명이죠. 이 혁명의 엔진을 미친 듯이 돌리는 가장 필수적인 연료가
바로 첨단 반도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어렵고 값비싼 것이 바로 하나의 공장에서 완벽하게 조립되어 나오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역사가 뒤바뀌는 변곡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거대한 패권은 결국 누가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완벽하게 똑똑한 두뇌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 건물을 층층이 높게 짓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아파트 맨 아래층에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통째로 심어 넣어야 하는 살벌한 시대가 열렸죠. 이 복잡하고 기가 막힌 기술을 완성하려면 기억력이 좋은 메모리 기술과 연산을 잘하는 비메모리 기술, 그리고 이 둘을 머리카락보다 얇은 선으로 완벽하게 이어붙이는 첨단 조립 기술이 모두 필요합니다. 세상 그 어떤 훌륭한 기업도 이 세 가지를 혼자서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비행기를 타며 남의 공장 손을 빌려야만 겨우 완성할 수 있는 뼈아픈 반쪽짜리 기술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평택 캠퍼스 안에서는 이 모든 까다로운 과정이 단 한 번에 끝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압도적인 일괄 생산 체제, 바로 턴키 서비스가 삼성전자의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무기입니다. AMD의 해안을 가진 수장 리사수는 이 거대한 진실을 전 세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보았습니다. 수년간 10만 전자를 애타게 기다리며 모진 풍파를 견디오신 주주 여러분.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고 차가운 법입니다. 시장의 근거 없는 공포에 휩쓸려 매 피 같은 자산을 바닥에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기술의 판도 변화를 굳게 믿고 끝까지 버텨내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